찰나의 순간 멈춰버린 시계. 2002년 5월 중국 선양의 한복판. 이 순간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생사가 걸린 찰나였고 두 거대 국가의 인권의식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비극의 서막이었습니다. 5살 소녀 리아나 그리고 그를 포함한 대가족 16명. 그들이 노린 곳은 바로 서방 국가의 총영사관이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공안에게 붙들려 필사적으로 영사관 문 앞에서 버텼습니다. 5살 하나는 그저 공포에 질린 눈으로 엄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겪어야 했던 찰나의 시간은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리은수 가족 집단 탈출 사건의 전말과 그들이 보여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 깊이 파헤쳐 봅니다. 일부 고난의 시작과 절체절명의 결단. 1. 공작원 리은수와 그의 배신. 리은수 가족은 평범한 주민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리은수는 북한의 해외 자금 조달을 담당하는 특수 공작원 출신이었습니다. 그는 최고 위층의 비자금 관리 시스템에 대한 결정적인 기밀 정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가족을 위해 일했지만 그 내부의 잔혹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는 더 이상 그들의 돈으로 가족의 미래를 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탈북 대신 망명을 결심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국가의 배신자이자 이송 대상 1호가 되었습니다. 은수의 망명 시도 정보가 발각되자 그의 친척들까지 숙청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5살 딸 하나와 아내, 그리고 10명이 넘는 친척까지 모두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들의 탈북은 단순한 도주가 아닌 국가정보 조직에 대한 내부 반란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2. 두만강을 건너는 공작원과 삼촌의 처절한 약속. 이들의 뒤에는 북한 보위부뿐만 아니라 리은수를 생포하여 북송하라는 특수 임무를 받은 공작조가 쫓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강을 건너는 순간조차 사선이었습니다. 그때는 2월, 강물은 얼음 조각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추격대의 존재를 알고 있었습니다. 총성 대신 물소리가 더 위험했습니다. 삼촌인 제가 5살 조카 하나를 목에 메고 건널 때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하나야,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건 너뿐이다. 숨소리도 내면 안 된다. 아이는 얼어붙은 강물에 발이 닿자 웅얼거렸지만 핏기 없는 입술로 울음을 참아냈습니다. 그 혹독했던 순간 아이의 작은 침묵은 단순한 용기가 아닌 죽음 앞에서 발현된 인간의 본능적인 희생이었습니다. 이 처절한 약속이 없었다면 이후 영사관 질주 사건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3. 구출팀 리더 K의 개입 심양으로의 호출. 이들을 돕는 구출팀 리더 K는 이 가족이 가진 기밀 정보의 가치, 그리고 이 사건의 국제적 파급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K는 한국이 아닌 서방 국가 영사관을 노려야만 국제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최고 위층의 비자금 정보가 걸린 문제였고 북한은 절대 이들을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K 리더의 전략은 북한의 치부를 국제 언론에 노출시켜 외교적 압박으로 생명을 구하는 최후의 도박이었습니다. 그의 계획은 오직 해당 서방국 영사관을 통한 월담 루트였습니다. 4. 탈출 전야 심리적 붕괴와 결의.
리은수의 심리 묘사 탈출 전날 밤 리은수 씨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북한 정권에 충성하며 얻은 모든 비밀과 지식이 이제 가족의 생존을 위한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에 극도의 죄책감과 중압감을 느꼈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경고, 코드와 추격 매뉴얼이 뒤섞여 자신이 가장 잘 아는 방식으로 추격당하는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내일 일어날 일은 승리가 아니야.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가장 혹독한 대가일 뿐이라고 속삭였습니다. 가족의 결의 어머니들은 5살 하나를 포함한 아이들에게 소풍 가는 날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빛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이미 어른들의 침묵과 긴장 속에서 자신들의 운명이 평범하지 않음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리은수 가족은 마지막으로 서로 손을 잡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들의 눈물은 공포가 아닌 운명에 맞서는 비장한 결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기록한 사진은 훗날 그들의 용기를 증명하는 유일한 기록이 되었습니다. 2부 작전명 은밀한 새벽과 내부의 배신 1. 서방 영사관 선정 배경 K 리더는 망명을 시도할 서방국 총영사관을 정찰했습니다. 미국은 보안이 너무 강했고 한국 영사관은 정치적 부담 때문에 쉽게 받아주지 않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K 리더는 상대적으로 경비가 허술해 보였던 해당 서방국 영사관을 타깃으로 정했습니다. 해당 서방국 영사관의 문은 굳게 닫혀 있었지만 K 리더는 영사관 직원이 문틈을 열어주는 찰나의 순간 오후 1시 55분을 포착해야만 했습니다.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치면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계획은 오직 10초 내 진입 완료였습니다. 2. 암호명 새벽의 만찬과 언론의 잠복 K 리더는 이 상황을 기록할 서방 언론 특파원에게 은밀히 연락했습니다. 암호는 새벽 2시에 만찬을 시작한다. 메뉴는 외국 음식이 아닌 현지 음식이었습니다. 이는 한국 대사관이 아닌 서방국 대사관 앞의 여관 건물에서 잠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기자들은 단 한 장의 사진, 단 10초의 영상을 찍기 위해 밤샘 잠복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의 심판대에 중국 공안의 만행을 올리기 위한 처절한 증거 확보 작전이었습니다. 증거 영상만이 리은수 가족을 국가 기밀로 만들어 자유를 향한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3. 내부 협력자의 배신과 함정 모든 계획은 완벽해 보였습니다. 영사관 주변의 CCTV는 이미 K 리더가 사전에 조치하여 무력화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변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탈출 계획을 돕던 중국 내부의 협력자 중 한 명이 돈에 눈이 멀어 북한 공작조에게 정보를 팔아넘긴 것입니다. 공안들이 영사관 주변에 예상보다 2시간 일찍 포진했습니다. 그들은 단순한 경비가 아니었습니다. 리은수 가족을 생포하기 위해 투입된 특수 공작팀이었습니다. 리더 K는 이 사실을 진입 10분 전에야 깨달았습니다. 해당 서방국 영사관 앞 거리에 평소와 달리 검은 세단들이 깔려 있는 걸 봤을 때 직감했습니다. 배신당했다. 이미 탈출이 불가능한 함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 돌아가라 말할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을 멈추게 하면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될 것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최후의 생사결단이 되어버린 겁니다. 4. 문이 닫힌 절망, 그리고 아버지의 희생. 오후 1시 55분. 가족들이 영사관을 향해 필사적으로 질주합니다. 공안들이 사방에서 덮쳤고 아버지는 가족의 시선을 끌기 위해 일부러 공안과 몸싸움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문 앞에서 아이를 안고 버텼습니다. 그때 절망적인 순간이 닥쳤습니다. 해당 서방국 영사관 직원이 문을 닫는 순간 5살 소녀 하나를 밀어넣어 마지막 희망을 만들려 했던 리은수 씨의 어깨가 문에 끼어버렸습니다. 그는 마지막 힘을 다해 딸을 안으로 밀어넣으려 했으나 공안들이 달려들어 그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결국 아이는 문 밖에 홀로 남겨졌고 리은수 씨는 영사관 직원이 국제법에 따라 내부 침입자를 허용할 수 없다고 외치는 소리를 들으며 공안에게 처절하게 끌려 나옵니다. 그는 딸을 살리려다 가장 중요한 순간에 배신당한 문에 의해 갇힌 것입니다. 공안들은 짐승처럼 그를 포박했고 리은수 씨는 이미 자유를 포기한 사람처럼 무기력하게 끌려갔습니다. 현장에 있던 기자들은 이 잔혹한 희생의 순간을 기록하며 숨죽여 오열했습니다. 3부 영상의 힘과 자유를 향한 기적. 1. 끌려간 가족과 기자의 필사적인 사투. 붙잡힌 가족들은 밧줄로 묶여 트럭에 실렸습니다. 리은수 씨는 공안들에게 내 몸은 가져가도 내가 가진 정보는 영원히 너희를 쫓을 것이다. 라고 외치며 처절하게 저항했습니다. 한편 이 상황을 촬영한 서방 기자들은 호텔을 수차례 옮기며 필사적으로 필름을 지켰습니다. 공안들은 리은수의 정보와 사건의 증거 영상을 없애기 위해 혈안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이미 최후의 상황을 대비했습니다. 만약 우리가 잡힌다면 다른 경로로 이 영상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데드맨 스위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이 영상은 한 가족의 목숨을 넘어 국제적인 정의를 세우는 마지막 카드였습니다. 2. 전 세계를 뒤흔든 5살 아이의 공포와 국제사회의 냉담. 특파원은 결국 비행기를 포기하고 호텔 숙소에서 위성 인터넷을 통해 본사에 영상을 긴급 전송했습니다. 영상이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하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영상 속 5살 아이가 홀로 남겨진 장면은 인권을 무시하는 국가라는 중국의 오명을 전 세계에 퍼뜨렸습니다. UN 인권위원회와 서방 NGO들은 즉시 반응했지만 주요 국가 정상들은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냉담함 논평, 이 침묵은 단순한 외교적 신중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테러와의 전쟁에 집중하고 있었고 북한의 인권 문제는 이해관계가 없는 먼 나라의 문제로 취급되었습니다. 특히 해당 서방국을 포함한 유럽 국가들은 중국과의 거대한 경제적 협력 관계를 깨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리은수 가족의 목숨은 수십억 달러의 무역 협정 앞에서 지극히 사소한 변수에 불과했습니다. 해당 서방국 영사관 직원이 문을 닫았던 행위는 사실상 국제사회의 냉담한 속내를 대변한 것이었습니다. 리은수 가족은 인도주의의 이름으로 버려지고 있었습니다. 3. 뜻밖의 구원 한국 정부의 긴급 개입. 리은수 가족이 끌려간 후 공안들은 이들을 바로 북송 트럭에 태우려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K 리더가 마지막 순간에 실행한 비장의 카드였습니다. 그는 이미 한국 외교부의 고위 라인에게 이 가족이 가진 특급 정보의 중요성을 암호화된 메시지로 전달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이 정보는 북한 지도층의 핵개발 자금 루트를 무너뜨릴 수 있는 외교적 폭탄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중국 정부에 강력한 외교적 협박을 가했습니다. 이들을 북송한다면 우리는 리은수 씨가 가진 모든 기밀 정보를 즉시 국제사회에 공개할 것이다. 이들의 신병을 제3국으로 이송하라. 중국은 인권 문제 때문에 영상을 막으려 했지만 자국 경제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비밀 정보 공개라는 협박 앞에서는 무력했습니다. 결국 중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굴복했고 리은수 가족은 북송 트럭 직전에 필리핀행 비행기에 오르게 됩니다. 이들을 구원한 것은 인도주의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정보의 가치였습니다. 4. 대한민국 자유의 땅에 서다. 사건 발생 20일 만에 리은수 가족은 필리핀을 거쳐 대한민국 인천공항에 도착합니다. 우리는 모두 용서합니다. 이 땅에 서게 해준 모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그들이 흘린 눈물은 단순한 기쁨이 아닌 지옥에서 벗어난 인간의 처절한 해방감이었습니다. 5살 소녀 하나는 이제 늠름한 22세의 대학생이 되었고 아버지는 자신이 지키려 했던 자유의 가치를 딸에게 선물했습니다. 끝나지 않은 이야기. 리은수 가족의 이야기는 인간의 자유를 향한 불굴의 의지와 정보의 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안타깝게도 리은수 씨를 돕던 구출팀 리더 K는 이후 중국 당국에 체포되어 실종되었습니다. 또한 리은수 가족의 정보를 노리는 세력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이들의 용기에 빚지고 있으며 아직도 어둠 속에 갇힌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리은수 가족이 보여준 처절한 탈출은 우리 모두에게 인권과 자유라는 가치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행동을 촉구하는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자유를 향한 그들의 여정은 계속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채널의 심도 깊은 분석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